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감으로써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은 모두 다 없애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의부거든요, 법무부가. 거기에 장관직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 사안이죠. 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닉슨이 탄핵된 이유가 도청을 한 게 아니라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할 때 한 사회의 공직 윤리라는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독자님들이 굉장히 큰 성원을 보내줬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우리가 어렵게 또 다시 한번 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진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하나 홍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사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다음 주 23일 날 출간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서점, 그러니까 예스24,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에서는 사전 예약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등록을 하시면 선물도 고급 볼펜 또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24일쯤 되면 시중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니만큼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뵙고 나서 시간이 금방금방 갔습니다. 한 두 달 됐나요? 예, 뭐 그때 뭐 굉장히 독자들, 시청자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워낙 뭐 촌철살인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일단은 그 지금 역시 핫 이슈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의혹 부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담당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전 보좌관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 소환 조사를 했고 또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진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 이 전체적으로 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일단은 그 제보하신 분들이 예컨대 부분적인 기억의 오류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사소한 오해가 있지만은 실체적인 진실은 그 제보자들의 증언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쪽에서는 이것을 그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감으로써 사실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은 모두 다 없애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 때랑 똑같은 거죠.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그렇죠.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 서일병이 아이도 아니고 무슨 그 당직 사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추 장관의 아들. 추 장관의 아들. 그 다음에 그 무슨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에크모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일을 왜 자기가 안 하고 보좌관한테 시켰을까? 이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될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시켰다라는 것이고 추 장관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그 서일병하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통역병 선발을 위한 그 청탁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했냐면 국방장관의 정책보좌관이 했어요. 민주당 출신에. 그럼 이 친구하고 그 서일병하고는 무슨 관계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고리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존재를 빼고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있었다고 봐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산 자대 배치 요청. 그건 뭐냐,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그걸 고소를 했는데 그 예비역 A 대령을 고소를 했죠. 그런데 그 서일병이 자기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거기 뭐냐면 아니 애초에 용산을 보내줬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사전에 뭔가 그것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통역병 선발을 위한 그 청탁인데 그건 벌써 증인이 셋이 나왔어요. A 대령 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거든요. 이들이 일치되게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선발 방식이 면접에서 제비뽑기로 바뀐 거 있잖아요. 추천으로 바뀐 거. 왜 바뀌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청탁의 주체는 당연히 그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휴가 연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 다녀온 사람 다 알겠지만은 그 결국은 그 간단한 무릎 수술인데 그걸 가지고 뭐 무려 23일의 휴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연가 당겨 쓴 것은 그 휴가가 시작된 지 하루 뒤에 그게 등록이 됐거든요. 이런 정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직병의 진술이 물론 이제 사소한 오해나 또는 사소한 기억의 오류는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엔 가까운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14일 날 기록이 돼야 되는데 15일 날 기록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일종의 이제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권력형 그런 압력 의혹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본인들은 그것을 비리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이제 판박인데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른바 선탁후 사건이잖아요. 보통은 위에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말로 청탁을 했을 경우, 말로 지시를 했을 경우 그 증거가 없는 거죠. 또 뭐 청탁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밑에서 이제 긴 것으로 뭐 추미애 장관은 모르는데 뭐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식을 빌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데다가 두 번째로는 사실 적용할 법도 마땅치 않아. 이게 직권남용도 아니잖아요. 김영란법 같은 건 그렇죠. 김영란법 기껏해야 김영란법인데 그게 아마 벌금 정도 처벌 규정이 벌금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딱 잣대를 들이대고 거기서만 딱 자기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딱 빠져나가면 모든 게 다 언론 기레기들의 음모였다. 또는 그 정치권의 음모였다.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거나 문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추 장관이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안 드러날 겁니다. 그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왜 움직여? 아니 그 서일병이 그런 청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텔레파시로 전달됐나? 그 사람이 왜 움직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추 장관의 존재 없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가족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특권을 누린 거잖아요. 뭐 일반 병사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렸고 그 배경에는 저희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갖고 있었던 그 지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그다음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한 나라의 정의를 관장하는 Ministry of Justice거든요. 정의부거든요, 법무부가. 거기에 장관직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위법이냐 불법이냐? 나만 빠져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적법하냐 위법이냐 이 문제보다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럼 추미애 장관의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 사안이다. 그 정도 사안이죠. 왜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닉슨이 탄핵된 이유가 도청을 한 게 아니라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 다음에 정의부의 장관이 자기 아들만 그 특혜를 받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할 때 한 사회의 공직 윤리라는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사회가 유지되는 건 법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에토스죠. 이 공직 윤리라는 걸 유지되는데 이게 이 거대한 더 넓은 영역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이게 전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추 장관은 이 최초의 이 의문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관련해서 당직 사병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직 사병은 그냥 몰랐지만 윗선에서는 이미 양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구두로.
근데 이제 병사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는 적법했다라는 거고요. 네, 병사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네, 그 사이에서 나온 오해인데 네. 그게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그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이 자체가 실체적으로는 특혜라는 건 맞잖아요. 이런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추 장관은 어쨌든 전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나 그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리고 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나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했느냐 확인해 봤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 지방에 있어서 못 물어봤다. 뭐 이렇게 주말 부부라서 못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 그 세 가지 의혹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 해명에. 네. 첫째, 용산 배치. 그 문제. 네. 그 문제 같아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들이 나눈 그 SNS 대화는 뭐냐 이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병 선발에 관한 이건 너무나 지금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세 번째가 휴가란 말이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사과문도 보세요. 없죠 그 얘기가. 사실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명은 하나도 없고요.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던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해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떻게 이 문제를 보느냐의 문제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거 한마디로 야당에 의한 지록이마다 사슴을 말이라고 지금 야당에서 없는 얘기 꾸며서 하는 거다. 뭐 사실상 그런 얘기로 김태년 대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예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그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면 서일병의 입장이고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에요. 네. 그 사람도 그러면은 세비를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서일병한테 받아요? 추미애한테 받아요?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받고 있잖아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 공직윤리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강렬하게 해명을 하라고. 그다음에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해명의 책임이 있다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편들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싸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당에서 왜 그럴까요? 일종의 뭐 지금 밀리면 이게 뭐 계속 전국 주도권을 우리가 야당에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국 주도권의 문제도 아니고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정의부를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정의를 무너뜨린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느냐 여야를 떠나서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정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 정권 들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조국 전 장관이 SNS에다 그런 걸 올렸죠. 그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단계 처음엔 잡아댄다. 두 번째 2단계 증거가 나오면은 별거 아니라고 한다. 3단계 그러다가 너희들은 안 했냐고 한다. 그러다가 안 되면 4단계 꼬리 자르기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여당도 하고 야당도 그래 왔어요. 차이가 나는 건 네 번째예요. 저 사람들 꼬리 자르기를 안 해요. 그렇죠. 조국 때도 그랬고 윤미향 때도 그랬고 이번 추미애 때도 그렇고 꼬리 자르기 안 하는 대신에 뭐냐면은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허구의 세계, 쉽게 말하면 대한현실을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을 그리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당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요게 이제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이거였고, 저를 분노하게 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태가 사실 파시스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정당도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처리하는 예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런 이
파시스트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뭐 파시스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시스템들이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물론 수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강력한 야당들도 존재하고요. 근데 언론들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시스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들의 그런 전체주의적인 속성이나 파시스트적인 속성이 발현되는 걸 막고 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저들이 하는 것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와 이번 추미애 장관 사태 때의 맥락이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그러니까 맥락이다?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대 그 정경심 사건 때는 이제 동양대 총장을 공격을 했죠. 네. 윤미향 사건 때는 그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했단 말이죠. 요번에는 이제 당직 사병하고 또 누굴 공격합니까? 그저 예비역 대령을 공격한단 네. 말이죠. 당직 사병은 뭐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단독범이 아니니까 배후를 캐야 배후를 된다. 캐야 된다. 검찰이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제보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도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장관이 자기 아들이 해도 될 전화를 갖다 대신한 거잖아요. 국방부에다가. 그 장관이 민원을 넣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벌써 뭐가 되냐면 미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를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파시스트들 또는 전체주의자들이 특히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선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를 혼란시켜라. 예.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 관련된 부분, 이 추 장관이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진 전 교수가 했습니다.